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돈 되는 경매 이야기로 찾아온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요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에서 딱 걸어서 몇 분 거리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서 노려볼 수 있는 반도 온천 맨션이에요. 절반이라고요 절반. 벌써 설레죠? 근데 경매 얘기만 나오면 이런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건은 어디서 찾아야 하지? 권리 분석? 그거 전문가나 하는 거 아니야? 낙찰받고 잔금은 그건 또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그냥 이거 싸다 하고 던져드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저희 멤버십에 오시면요. 첫째,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저희가 직접 분석한 진짜 돈 되는 물건을 딱 받아보실 수 있고요. 둘째, 영상에 다 못 담은 권리 분석과 입찰 전략 전화로 바로 10일로 알려드립니다. 셋째, 나는 그냥 조건만 줄 테니 알아서 골라줘 하셔도 돼요. 조건 맞는 물건 저희가 직접 찾아드립니다. 넷째, 입찰부터 명도, 매각까지 전 과정 동행. 다섯째, 잔금이 부족하신 분? 걱정 끝. 저희 금융 네트워크로 대출까지 원스톱 해결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물건이 얼마나 알짜인지, 권리관계가 얼마나 깔끔한지, 그리고 실제 투자금 구조랑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 코앞에 있는 반도 온천 맨션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볼 이 알짜 물건의 스펙부터 제대로 확인해 볼까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61,836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37 8층 806호. 집원으로는 온천동 189-134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전용 면적은 100.442, 평수로 하면 약 30.38평. 대지 지분은 32.082, 약 9.70평이에요. 감정가는 2억 8,400만 원. 그런데 지금 3차 최저 입찰가는 얼마냐? 무려 1억 3,916만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49%, 반값 수준이죠. 매각 조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고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즉 1,391만 6천 원만 준비하면 입찰 가능합니다. 입찰 진행 상황도 한번 보시죠. 1차 입찰일이 2025년 7월 8일, 최저가 2억 8,400만 원에서 유찰. 2차는 8월 12일, 1억 9,880만 원에서 또 유찰. 그리고 이제 오는 9월 16일, 3차에서 반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자는 개인. 청구 금액은 약 2억 1,336만 원이고 소유자는 복수지만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 도보권 30평대, 반값 입찰 기회, 권리관계 깨끗. 이렇게만 들어도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왜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음에서 제가 지도까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반도 온천 맨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입지가 좋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바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입니다. 딱 지도를 펼쳐보면 건물 바로 옆에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이 보이죠? 걸어서 3분에서 4분이면 역에 도착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출퇴근, 통학, 그리고 임대 수요까지 확 잡을 수 있어요. 교통은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로망이 좋아서 금정로 중앙대로를 타면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까지 바로 연결되고 금강공원 쪽으로 빠지면 여유 있는 주말 나들이도 가능합니다. 주변 상권은 완전히 도심 속 종합세트예요. 바로 옆에 온천시장이 있어서 장보기가 쉽고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병원, 카페, 식당이 전부 도보권에 몰려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면 맛집, 고깃집, 카페, 심지어 온천까지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금강공원이 바로 위쪽에 있어서 주말에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도 가능하고 온천 관광지 특성상 외지인, 수요, 관광객, 장기 체류 손님까지 임대 놓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차로 12분만 가면 롯데백화점과 롯데쇼핑센터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말 쇼핑, 영화, 외식 전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집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온천수가 콸콸 넘치는 온천 목욕탕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반신욕하고 하루 시작해도 되고 퇴근길에 피곤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몸 풀고 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온천동만의 특권이죠.
주말이나 심심할 때는 뒤로 고개만 돌리면 금정산이 딱 버티고 있어요. 가벼운 등산이나 워킹하기에 정말 좋은 코스가 많습니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운동까지 할 수 있으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그리고 이 주변은 낮에는 상가, 밤에는 주점 불빛으로 환합니다. 맛집도 많고 친구 만나서 한잔할 때도 많고 밤이 되면 골목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도심 속 활기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정리하면 여기 사는 순간 쇼핑, 온천, 등산, 맛집, 밤, 문화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즐길 게 가득합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주거지이기 때문에 학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같은 공공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즉 실거주든 임대든 입지로 까일 이유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교통 좋죠, 생활 편해 좋죠, 상권 활발하죠.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반값이라는 거. 이제 다음 단계에서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법원 감정가보다 실제 매매 시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4층 매매 2억 4,200만 원. 2025년 6월 10일 3층 매매 2억 4천만 원. 2025년 5월 19일 4층 매매 2억 3,500만 원. 딱 봐도 요즘 거래가가 2억 3천, 2억 4천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매 최저가가 얼마예요? 1억 3,916만 원. 실거래가 대비 거의 1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반값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죠. 여기에 전세 시세까지 보겠습니다. 현재 전용 102대 전세가가 약 2억 원 선이에요. 즉 만약 이 물건을 1억 3,900만 원에 낙찰받는다면 전세를 놓았을 때 취득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구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돈 거의 안 들어가고 매입 가능. 심지어 전세 보증금 일부를 다른 투자에 굴릴 수도 있는 구조. 정리하면 시세 차익은 1억 원 이상, 전세가율은 140% 수준, 투자 안전성까지 확보된 꿀물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은 솔직히 오래 안 갑니다. 3차 입찰에서 경쟁 붙을 확률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이번 거는 솔직히 복잡할 게 없어요.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전입자도 없고 그냥 법적으로 깨끗합니다. 낙찰받고 잔금만 치르면 권리 문제 없이 바로 내 명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집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전 소유자가 쓰던 가구, 생활용품, 전자제품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걸 그냥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 빈집이니까 버리면 되겠지 하고 함부로 버렸다가는 절도죄나 손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물건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소유주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물건은 소유자가 무려 6명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6명의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물건 처리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이 짐은 처분해도 좋다는 동의서가 있어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 공적인 절차에 따라 짐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 문제는 전혀 없지만 잔존물 처리는 동의서 확보 절차 진행 이 순서가 필수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낙찰은 받았는데 골치 아픈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돈 계산 들어갑니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이미 집 한 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낙찰가가 얼마죠? 1억 3,916만 원. 여기서 은행 대출 보수적으로 LTV 70% 적용하면 9,74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잔금 치를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30%인 4,175만 원. 여기까진 쉽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가 무려 8%입니다. 그냥 1%나 3%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계산해 볼게요. 1억 3,916만 원, 8% 1,113만 원. 세금만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또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니까 111만 원. 농어촌 특별세 0.2% 적용해서 약 27만 원.
그리고 등기 처리할 법무사 비용 30만 원.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 세금 비용이 약 1281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손으로 꺼내야 할 총 현금 계산해 봅시다. 잔금 자기자본 4,175만 원. 부대 비용 1,281만 원 합계 5,456만 원. 그렇다면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 전세 시세가 약 2억 원이에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에서 대출 9,741만 원을 전부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무려 1억 258만 원입니다. 여기서 내 돈 5,456만 원을 회수하고 도사 1,800만 원 이상이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즉, 집 한 채를 더 샀는데 내 돈은 안 묶이고 오히려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23년 보유하다가 시세가 2억 4천만 원만 돼도 전세금 돌려주고 남는 차익까지 챙기는 겁니다. 정리하면 2주택자라 세금은 확실히 세지만 전세 세팅만 잘하면 자기 돈 영원 여유 현금 확보. 이후 시세 회복 시 매각 차익까지 가능. 여러분, 이게 경매의 묘미입니다. 남들은 세금 많다고 피하는 물건에서 오히려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 이런 게 맛을 보면 정말 못 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팔았을 때 진짜 얼마 남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 전에 전세금 얘기는 싹 빼고 갑니다. 전세는 현금 흐름일 뿐 수익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내가 집에 쓴 돈과 팔아서 들어온 돈만 봅니다. 먼저 취득원가부터 볼게요. 낙찰가 1억 3,916만 원에 2주택자 중과세율 취득세 8% 1,113만 원, 지방교육세 111만 원, 농어촌 특별세 27만 원, 법무사 비용 30만 원. 이걸 다 합치면 1억 5,197만 원. 즉, 이게 집을 손에 넣기까지 내 돈이 들어간 총액입니다. 이제 팔 때 돈을 볼까요? 시세가 올라서 2년 뒤 2억 4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 0.4% 96만 원을 빼면 손에 들어오는 순매각대금은 2억 3,904만 원. 그럼 과세 전 차익은 2억 3,904만 원에서 1억 5,197만 원을 빼면 8,707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금 계산의 출발선이에요.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봅시다. 개인 명의. 2주택자니까 양도세 중과 20%가 붙습니다. 이 구간은 세율이 꽤 무겁죠. 계산해보면 양도소득세 약 2,279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약 228만 원, 총 세금이 약 2,507만 원 나옵니다. 세금 빼고 남는 건 약 6,200만 원. 법인 명의. 여기서 법인 세율을 잘 아셔야 돼요. 많이들 법인은 11%라고 하는데 그건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만 맞는 말입니다. 2억 원이 넘으면 22%로 훅 올라가거든요. 이번 거는 차익이 8,700만 원이니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죠. 그래서 법인세 10%, 지방소득세 1%, 총 11%로 계산합니다. 8,707만 원, 11% 세금 약 957만 원. 그러면 세후 차익은 약 7,749만 원이 됩니다. 결론 정리. 개인 세후 약 6,200만 원. 법인 세후 약 7,749만 원. 법인이 약 1,500만 원 정도 더 남아요. 그런데 법인은 설립비, 기장비, 세무관리비, 그리고 돈을 배당으로 꺼낼 때 붙는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두 채만 할 거면 개인이 속 편하고 규모를 키울 거면 법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하고 단순한 개인 명의로 갈지, 수익 극대화의 법인 명의로 갈지, 이건 투자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져온 건 그냥 싼 아파트가 아닙니다. 감정가보다 무려 1억 원 이상 싸게 낙찰받을 수 있고 전세만 놓아도 내 돈이 영원이 되는 무피 구조, 게다가 법인으로 가면 세후 수익이 더 커지는 말 그대로 돈 버는 구조입니다. 더 놀라운 건 권리 분석?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인수할 보증금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들어가 보면 이전 주인의 생활도구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낙찰가부터 세후 수익까지 진짜 남는 돈이 얼마인지, 개인과 법인,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입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함정까지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사례,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경매는 공부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확실한 물건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혹시 나도 이런 물건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찰명도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해드립니다.
잔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저희 네트워크로 대출까지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나는 개인명의인지 법인명의인지 한번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이유까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매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